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나서 어제도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서 메시지 내놨잖아요. 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안보라인을 제외한 수석급 참모진 전원도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하고 만날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공식은 아니지만 솔솔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를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일부 비서관에서도 우리도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이 사과문이 나온 것을 보고 좀 당에서나 뭐 이제 비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해야지 왜 이거를 지금 게다가 사의 표명했잖아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 낸 사람한테 이거를 대독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뒤에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로 사과하고 뭐 반성하고 이렇게 읽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최악의 총선 참패에도 윤 56자 사과문 그리고 용산 레드팀 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뭐 기사를 써서 보수 언론에서도 좀 이게 비판적인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지금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직접 담화를. 네. 직접 담화.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별도로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총선 결과가 나온 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여서 비서실장이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짧게 메시지를 낸 것이고 새 국정 운영 기조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제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차이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 후보군에 대해서 함합평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지금 이제 함합평에 좀 오르고 있고요. 중앙일보가 이제 여권 관계자를 말을 따서 얘기를 했는데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김부겸 총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인준 표결이 있기 때문에 총리는 야당이 어느 정도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동의가 거의 필수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강력하게 비토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주호영 의원 뭐 정도면은 그래도 합리적이다 뭐 지금 야당에서도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당에 있다가 또 이제 옮기신 분이자 꼬마 민주당 하다가 이제 옮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부겸 총리가 하실까? 제가 김부겸이라면 저는 절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깜짝 카드로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깜짝 카드로 쓰려면은 이미 선대위원장으로 썼어야죠.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싫은 감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예,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추천했더라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이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할 일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다라고 비판글을 올리면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된다.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셔라. 그리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진짜로 이준석이 홍준표를 추천했단 말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실 분인데 좀 해설이 필요한데. 해설. 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공격하고 내가 이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준석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괜찮은 인물이다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약간의 돌려가기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총리로 가서 한번 당신이 나라를 살려보던가 약간 요런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해줬으니 덕담으로 이렇게 또 화답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의 가시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국정세진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중폭 규모의 개각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어쨌든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후임 비서실장으로 이름이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중앙일보가 단독 해가지고 이제 김한길, 뭐 이동관, 유력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한길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리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거든요. 분신술인가?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다 하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여권에서도 약간 황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김한길 위원장도 좀 소위 말해서 올드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금 야당에서 이거를 인준투표를 해줄 것인가?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카드다. 그리고 이동관 임명한다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건 비서실장이니까 후임, 이건 투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총리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뭐, 이런 분이 공석인 시민사회 수석이나 차기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요. 정무장관이 이제 신설될 것인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또 이렇게 살아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사실은 추천을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대통령 분이죠? 비서실장으로 이분 정도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좀 바뀌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분. 어떤 분이죠?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예,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이제 공천을 못 받으면서 지금 이제 곧 조만간 있으면 야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정도면은 대통령한테 직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중도 진영의 어떤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고 젊은 층의 뭐 목소리도 잘 알 수 있고 그런 정도면은 그래도 대통령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이 희망을 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정보통에 따르면은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사실상 내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나온 건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권에서는 뭐 인적 쇄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하거나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관선 비서실장이 지난 1월에 이제 야당의 이제 쌍특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 법안 제의 요구를 밝히면서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감찰관 임명도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계속 이제 필요할 때 좀 써먹는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을 왜냐면 이제 정부 조직에 관련된 거니까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 대통령의 결단이 미뤄진다라면은 결국은 이거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기류가 조금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어쨌든 대통령의 악재, 대통령발 악재가 용산발 악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그렇고 이종섭 뭐 이제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이제 회칼 테러 발언 뭐 그리고 뭐 대파 논란, 의대 증원 논란 이게 여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사실 이렇게 쫙 나열하고 보니까 이런 대통령도 처음이네. 이렇게 여권에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도 어쨌든 그래서 당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대통령 때문에 사실 망했다.
뭐 이런 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일보는 아까 전에 기사 제목도 읽어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레드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기사를 썼는데 사실 있거든요. 뭐 레드팀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뭐 한호섭 정무수석, 이관섭 뭐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뭐 바보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과감한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화를 내셨다고 하면 화를 왜 이렇게 경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 와서 도루묵이다. 예. 근데 좀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게 김재섭 서울 도봉가 국민의힘 당선인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선인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재석 당선인이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그 법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고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갖고 특검법을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 최상병 특검 동의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찬성표 했거든요. 던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108석이잖아요. 여기에서 뭐 이제 비윤, 뭐 소장파 이런 분들이 8명, 9명만 이탈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제2요구권, 거부권 대통령의 행사에도 다시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여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제2요구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다시 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입니다. 아, 그렇죠. 예,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던졌는지 몰라요. 색출 작업이 쉽지 않다. 일단은 뭐 안철수는 던졌겠구나라고 이제 뭐 당에서는 알겠지만은 진짜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MBC 시선 집중에서 뭐 일괄사의 표해야 된다. 좀 더 국정세지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 자진 사퇴하는 것도 만시지탄이라고 하면서 모두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총리하고 수석 뭐 비서실장이 아니라 장관들도 다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사도 인사지만은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선인 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경선에 나갈 거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그 신속 처리를 예고한 그러니까 최상병 정확한 건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저는 사실은 모두 사퇴하라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특검법이 어떤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되고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니 그러면 국회표 재투표에서는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여당에서 동요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